자, 교재는 538페이지 26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번 가죠. 자, 본제는 객관적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면탈하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 부담하면 본제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추상적 위험범이라서 해야 할 위험성만 있으면 기수가 된다 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결과 야기되거나 이득을 취해야만 본제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 본제는 채권 존재가 성립 요건이라 했는데 따라서 채권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본제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상계 말씀드렸습니다. 상계를 하게 되면 채권 채무 관계가 서로 동등 X에서 소멸되기 때문에 상계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는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본제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계약명의신탁 말씀드렸죠. 계약명의신탁일 때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는 수탁자가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부동산은 이 신탁자는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신탁자는 소유권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동산은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강제집행, 보존처분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대상 X. 자, 4번도 말씀드렸습니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자, 건물 점점, 토지 점점,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효과가 강력하다 했습니다. 따라서 허위 금전 채무를 부담했다는 것만으로는 본제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27번입니다. 자, 검찰 7급 문제입니다. 9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건물, 토지 말씀드렸고요. 자, 2번 갑니다. 자, 2번도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가압류 후라 했습니다. 자, 가압류 후에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금유했다 할지라도 본제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가압류를 걸어두면요. 효과 강력합니다. 처분 금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제3취득자가 뭐 등등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이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이 가압류 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본제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자세한 논리는 기본 강의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3번 위태범이다 맞고 따라서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주관적으로 면탈하는 목적 하에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본제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객지에는 채무자의 재산 중이죠. 그리고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보전처분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이죠. 자, 1번 봅니다. 자, 변제받지 못하자 후일 강제집행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재산을 빼돌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겁니다. 후일 강제집행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뭐죠?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여기잖아요. 3번에서 채권자가 본안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자, 요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을 때 재산을 빼돌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8번에 1번 보면 훗날에 강제집행을 받을지도 몰라 라는 것이 올라가면 지금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기할 태세라는 건 뭡니까? 제기했다는 것은 본안소송 제기했다는 말이고요. 제기할 태세를 보인다는 말은 뭐죠? 내용 증명이 왔을 때. 그렇죠? 우체국으로부터 나에게 내용 증명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곧 소송을 제기하겠구나. 라는 것을 낌새를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재산을 빼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요. 이 내용 증명서를 다 내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판사가 본단 말이죠. 내용 증명이 언제 발송되었다. 언제 수령했다는 것, 그 기록이 남아, 그걸 보고 나서 그때 이 사람이 재산을 빼돌렸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은 훗날 뭐뭐 할지도 몰라 라는 것은 그 객관적 상황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제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많이 나왔죠. 장래 발생할 특정한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했을 때 본제가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래 발생할 특정한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채무 이것은 진실한 채무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채무 부담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행태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허위 채무 부담이 아니라서 본제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진위에 따른 양도입니다. 진위에 따른 양도는 허위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자, 특허 실용 실한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포함됩니다. 안 된다 X.
자, 29번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매를 세모칩니다. 자, 2번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또다시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합니다. 자, 그럼 은닉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자, 채무자가 제3채무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건데 채권자는 이 제3자를 몰라요. 채권자는 이 제3자를 모른다고요. 그것이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바꿨다고 했을 때 이것도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이 제3자 명의로 옮겨가는 것이 몇 번이든 몇십 번이든 간에 어차피 채권자는 제3자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아는 사람은 채무자 얼굴밖에 몰라요. 따라서 제3자에서 손을 타서 제3자 또 다른 제3자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이 자체를 은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이행청구소 가압류 가처분 맞습니다.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진이라면 허위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X.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본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1번도 풀었는데 타인 재물 보관하는 자잖아요. 타인 재물이기 때문에 횡령죄만 될 뿐이지 본죄는 되지 않는 거죠. 본죄가 되려면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겁니다. 자, 더 많다는 것만으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더 많다는 것만으로는 본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침해범이 아니죠. 위태범이라고 했습니다. 자, 3번에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를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고 공탁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등기는 순위 보존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가등기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본죄가 되지를 않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재산제 종합입니다. 그래서 재산제 이 1번 지문처럼 하나의 어느 파트에 국한하지를 않고 뭐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하나씩 뽑아서 이제 복합된 문제로도 좀 나옵니다. 자, 그거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앞에서 배운 대로 중복되는 지문들도 있을 뿐더러 중복되지 않은 지문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지문들도 한번 보시죠. 자, 변호사 시험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 동그라미 치시고 디귿 동그라미 이 두 가지가 옳은 지문인데 1번 갑니다. 자, 지입회사의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운행 관리권을 위임받은 차주갑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외적 관계로서는 이 차량은 이제 지입회사 소유가 되는 것이고 운행 관리권만 이제 차주가 이제 위임받는 거죠. 자, 이 차주가 승낙 없이 사실상 처분하면 우리 횡령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횡령죄가 성립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X. 법률상 권한은 없습니다. 법률상 처분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만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라고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해설 가보죠. 해설 보시면 횡령죄가 된다. 처분하면. 자, 그래서 반드시 이자가 명의자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렇죠? 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처분하거나 밑에 처분하면 누가 처분하면? 지입차주가 처분하거나 아니면 그 지입차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처분하거나. 자, 그랬을 때는 왜냐하면 차주가 이제 뭐 차를 여러 대 갖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차를 여러 대 운영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밑에 또 직원을 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차주로부터 위임받은 자, 그러니까 직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차주의 직원이 승낙 없이 팔아 처분했다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다. 횡령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금목걸이 사건을 많이 보셔서 아시죠?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핑계를 대고 도주했다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절도죄라고 봤습니다. 자, 디귿번 토지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였죠. 이렇게 속여서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감을 받아서 밑에 A 소유 토지의 값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해주고
돈을 받고 차용했다고 했을 때 A의 처분의사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리 1번 갑니다. 자, 리 1번에서 키워드는 뭐죠? 양도담보죠. 양도담보. 그래서 자신의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약정한 다음 B에게 임의로 매도하고 B에게 차량을 넘겨줬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 양도담보를 체결한 자는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비트코인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밑에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된 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수백 개, 수천 개의 종류가 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 할게요. 자, 이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또 다른 전자지갑에 이체를 하였다면 차고 송금의 법리가 적용되어서 배임죄가 된다. 차고 송금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했죠. 법률상 명문 규정 없이 함부로 갖다 유추 적용하지 말아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2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물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물건은 갑의 소유로 보죠. 그래서 갑에게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X. 자, 차량을 조금씩 전진시켰다고 했을 때 특수로 보죠. 휴대로 봅니다. 그래서 특수폭행죄를 인정했죠. 꼭 부딪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동범이기 때문에 폭행죄를 인정합니다. 자, 유기죄 할 때 배웠죠. 강도범과 피해자는 법률상 계약성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유기죄 성립하지 않고 포괄해서 강간치상죄 1죄만 됩니다. 강간이든 유사강간이든 예비모죄 처벌조항이 있고요. 인신매매죄 같은 경우는 세계주의가 적용됩니다. 자, 문제 3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작년도 2차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기억, 니은, 티그, 동그라미 치시고. 자, 기억번입니다. 자, 좋은 문제 많이 나왔어요. 자, 퇴사한 직원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배임죄는 타인 사무처리자라는 신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퇴사한 직원은 그런 신분 자체가 소멸됐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를 않죠. 자, 2번은 우리 많이 나왔죠. 앞에서 이 지갑이 네 거냐? 라고 하니까 맞다고 해서 지갑을 가져갑니다. 사기죄가 된다고 본 것이 판례죠. 자, 3번. 자,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은 대등관계입니다. 대등관계인데 이것이 기수가 되려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인과관계라는 것을 일정한 관련성이라고 보고 있네요. 인과. 그랬을 때 본죄의 기수가 됩니다. 자, 리 1번. 자, 자, 리 1번 잘 봐두세요. 자, 리 1번 78회입니다. 자, 민사 주류회사 이사인 갑 A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래서 민사분쟁 중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채무자의 착오로 이 회사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합니다. 그쵸? 자, 근데 이 사람이 받을 돈은 110만 원 정도였는데 110만 원 정도였는데 자기 통장에 470을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무자가 착오 송금이라고 문자를 통해서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채권자였기 때문에 110만 원 내가 임의로 상계에 정산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돌려준 거예요. 나머지를 돌려줬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돈만 내가 갖고 나머지를 반환했다고 했을 때 요 내가 받을 돈 11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횡령죄가 될 수 있을까?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어리석죠. 그렇죠? 어리석습니다. 110만 원 때문에 지금 대법원 판례까지 간 거예요. 줄 돈은 빨리빨리 주고 하는 것이 자기 하는 데에서도 도움이 되죠. 이렇게까지 하면 주류 회사가 다음부터 주류 공급합니까?
자, 여기 해설 가보죠. 해설을 가보면, 자,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였죠. 자, 판례 별표 쳐시고, 이 처음 나온 판례이긴 하지만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올 겁니다. 이 판례는. 여기 보시게 되면, 다음날 반환했다는 겁니다. 다음날. 뭐 한 달 있다. 뭐 소송을 거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소송을 거니까 그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날 반환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자, 이것은 영득의사를 갖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 정당한 상계권 행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봤죠. 자, 4번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사기죄의 보호법인 재산권이죠. 자, 그래서 쭉 보시면 도급계약 나와 있습니다. 도급계약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장 도급계약이 무조건 다 사기죄가 된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단정해서는 안 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그리고 관련된 판례들도 지금 우리 경찰 2차에서는 요 하나의 지문밖에 나오질 않았지만 그 자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기본서에 여러 개를 수록했고 그 중에 한두 개가 출제된 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판례들도 같이 봐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도급계약 체결 당시 또는 물품 구매 조달 계약 당시 관련 영업,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 등을 위반했다. 위반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자체만 갖고서 곧장 기망행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갈취했습니다. 자, 권한을 부여받았죠. 자, 그랬을 때 현금 인출했다고 했을 때 따로 절도죄가 되지를 않죠. 공갈죄만 될 뿐이다. 왜냐하면 왜 절도죄가 되지 않느냐면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번도 풀었습니다. 절취했으면 절도죄 하나, 번호판을 떼어내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보호법이 다르다 했어요. 앞에 거는 재산죄잖아요. 개인적 법이기 때문에 뒤에 건 사회적 법이고요. 그래서 보호법이 달라서 각각 죄 처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경합범이 되는 거죠. 불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자, 보관하면 보관죄가 될 것이고요. 의무처분하면 이것이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사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관죄만 될 뿐입니다. 자, 하나만 더 봅니다. 자, 경찰 2차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을 골라라. 앞에 것도 2차 아니었나? 그쵸? 앞에 것도 2차였습니다. 여기도 2차고요. 자, 적절한 것은 답은 4번입니다. 1번 가죠. 자, 갑은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 근데 임차인이 지금 2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던 A가 유의 금액을 입금하지 않자 A를 내쫓을 목적으로 아들을 시킵니다. 아들을 시켜가지고 야, 비밀번호 바꿔, 변경해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그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권리행사 방해죄 교사가 됩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 판례도 중요하죠. 이 판례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최신 판례라서. 최신 판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출제자들이. 그건 신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신생품에다가 과거의 기출을 섞어내는 문제가 좋은 거죠. 신생만 내지는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하면 문제 내기 좋기도 하고, 이 사람 신경 좀 썼네? 이런 인상도 받기 때문에 최신 판례 한두 개 섞어서 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자, 이거 죄가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명의자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들은 명의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변경했다고 했을 때 아들은 권리행사 방해죄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아들은 권리행사 방해죄의 정범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교사한 갑에게도 교사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는 얘기입니다. 자, 해설 가볼게요. 자기 물건이 아니라면 본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은 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자, 이 을은 자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아버지에게도 본죄의 교사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갑니다. 자, 타인 소유 토지,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했다. 제가 이거 손괴죄 할 때 말씀드렸는데 사례를 들면서, 자, 타인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했다고 했을 때, 이 신축했다고 했을 때 토지가 어떻게 망가집니까?
토지는 영원히 토지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토지가 뭐 에너지파를 쌓아가지고 뭐 토지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토지는 여전히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효용을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요. 다만 그 건물이 존재하는 동안만큼은 토지를 못 누린다는 거지. 그렇죠?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토지 자체가 어디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도 최신 판례라서 중요하죠. 손괴죄에서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채권량도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뭐 4번은 많이 봤을 거죠. 2만원 인출해 오라고 했는데 5만원 인출해 왔습니다. 3만원을 내가 먹었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내가 먹은 것은 차액 상당액, 이걸 비율로 봤어요. 비율인데 즉 5분의 3을 내가 먹었다는 거죠. 이것이 재산상 이익이다. 이렇게 판례가 해석을 했습니다. 약간 개인적으로는 약간 무리함이 있는데 판례는 어떻게든 처벌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컴사를 인정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봤습니다.